자, 두 번째 단어. 자, 일단 끝났고, 자, 이제 두 번째 명제 할 건데, 자, 명제는 뭐냐면,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는 식이나 문장을 얘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아름답다. 맞아, 틀려? 모르죠?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가 아니에요. 근데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자, 우리나라는 아시아 국가이다. 이게 이제 참인 명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는 아프리카 국가다. 이것도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입니다. 거짓이라고 명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식도 한번 볼게. 자, 1 더하기 2는 3이야. 자, 이거는 참인 명제예요. 1 더하기 2는 5야. 이러면 이제 거짓인 명제죠. x 더하기 1은 3이야. 자, 이거 볼까요? 명제가 아닙니다. 이거 참인지 거짓인지 알아 몰라. x가 몇이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지. 이거 명제가 아니고요. 이제 바로 얘기를 할 텐데 이거는 명제 아니고 조건이라고 합니다.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가 2다라는 조건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자, 이거는 그러니까 명제 맞아 아니다. 그 얘기부터요. 왜 대답 못하지? 명제예요. 거짓인 명제입니다. x에 몇을 넣든 이건 등호 똑같게 만들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거 없어도 그냥 1은 2입니다라고 하면 말이 돼? 틀렸잖아. 그치? 거짓인 명제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참인 명제예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야. 항등식이라는 게 뭐야? x에 뭘 넣든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그러니까 지금 좌변 우변 같은 식이잖아요. 정기한 명제잖아, 그지? 항등식이니까 이건 참인 명제입니다. 식 나오면 좀 어렵죠? 문제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부등식 나오면 또 더 어렵다 이제. 뭐 이런 거야 당연히 잘 알겠지. 참인 명제야. 근데 뭐 이렇게 나오면은 거짓인 명제겠지. 이런 거야, 그렇지? 근데 이제 실수 x에 대해서 x 제곱이 0보다 커나 같다 이렇게 나왔어. 참인 명제예요 이거. x에 뭘 넣든 언제나 참이죠. 실수라는 말이 반드시 있긴 해. 근데 부등식을 썼다는 건 실수만 다루는 거야 사실. 허수는 다루지 않아요. 뭐 그러면 조금 더 어렵게 가볼까? 자, 이건 뭘까? 이거 참이다. 이거 항상 성립해요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 항상 성립하는지? 이거 2차 부등식 문제야 지금. 판별식을 써보든가. b제곱 마이너스 ic 이거보다 작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떠 있는 애야.
x 몇을 넣든 항상 참이지? 참이 명제입니다. 이렇게 2차 부등식하고도 연결돼 이렇게. 이거를 이제 절대 부등식이라고 해서 명제 제일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온 건 어떻게 되겠어? 이건 조건이지? x 몇이냐에 따라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겨내자 이렇게. 그래서 x축 두 점이 만나야 되니까 이쪽에서 참이지만 이쪽은 거짓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조건이에요. 조건.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걸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명제냐 아니냐 구분하는 거랑 조건하고 살짝 맞물려 있을 때 정의, 증명, 정리가 나왔네. 이걸 얘기를 해야겠지. 자, 여기 몇 가지 용어 좀 정리하고 갈게.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명제냐 아니냐만 지금 쭉 얘기했고 거기에 몇 가지로 조건이 뭔지 살짝 지금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럼 42쪽 보면은 정의, 증명, 정리라는 말이 나왔어. 자, 정의는 뭐냐면 영어로 하면 뭘까요? definition입니다. justice가 아니에요. S냐? 뭐야? 알려줘. S야? C야? 몰라 너희도? 너희는 알아야지. S야? 이거야? 아닌데? 좀 이상한데 여기가 S 같은데? 아니, 네? 아니, 아이씨. 아무튼 옳다 그르다 정의가 아니고 뭐야? 정의하다. 원 정의하다 이렇게 정의한 데피니션.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러면 정의는 뭐지? 이거 정의. 그치.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그치. 삼각형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정의야. 그러면 이것 때문에 이 정의로 인해서 나타난 이 삼각형의 성질들이 있지. 뭐가 있어? 각이 두 밑각의 크기 같죠, 그죠? 또 뭐도 있니? 꼭지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합니다. 이거를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 정의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성질들을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리를 증명을 하세요 그러면 이 정의만으로 증명이 되고요. 증명하는 건 이미 알고 있는 뭐라고 나왔냐 이거 증명. 이미 옳다고 밝혀진 성질을 이용해서 어떤 새로운 명제가 참인 걸 밝힌다. 그게 이제 증명입니다. 용어들을 살짝 나눴으니까 이제 정인지 정리인지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간혹 나오는데 예전에는 많이 나왔는데 지금 개정되면서 별로 안 나와. 그래서 좀 나왔길래 설명은 했는데 그렇게 시험 문제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이제 조건이라는 걸 이제 설명을 해볼게. 자, 명제랑 지금 반대라고 하면 안 되고 명제가 아닌 참 거짓이 x 값에 따라 달라지는 거. 그러니까 뭐 x 제곱이 1이다 이러면 이런 건 조건이야. 조건은 이제 이름을 소문자 PQ 이런 식으로 붙이거든. 조건 P를 x 제곱은 1이야라고 해보자.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x 값이 있지. 그게 뭐가 있어? 얼마 1이 있죠. 그거를 집합으로 만든 애를 뭐라고 부르냐면 진리 집합이라고 해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집합을 대문자 P라고 하고요. 이렇게 진리 집합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겠지? 자, 이제 구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뭔가 재료들을 하나씩 소개하고 하나를 딱 묶어서 설명하다 보니까 좀 흐름이 자연스럽진 않아요. 용어들 몇 가지 그냥 쭉 보고 나중에 명제를 만들고 그 참고지까지 가야지 뭘 배우는지 알아. 지금 이제 부정이라는 단어를 좀 배워볼게 이제 보면은. 자, 부정은 뭐냐면 어떤 명제가 있다. 어떤 명제를 뭐라고 할까? 이렇게 해볼게. 자, 루트 2는 무리수다. 자, 이거를 부정하세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반론을 제기한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반론. 혹은 아니면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명제로 따지면은 반론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건으로 따지면 여집합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부정하는 게 두 종류가 있어. 명제를 부정하는 게 있고 조건을 부정하는 게 있는데 이 두 가지를 너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 이걸 구분을 잘 못하면은 되게 헷갈려 이거를. 자, 이 명제를 부정한다 그러면 루트 2는 유리수이다 이렇게 돼. 뭔 말이냐면 누가 와갖고 야 루트 2는 무리수야 라고 했는데 그럼 이제 여기서 반론 이게 거짓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반론을 얘기하는 거고 루트 2 유리수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 뭐 이것도 해볼까? 자, 1 더하기 2는 3이야 라고 했어 누가. 그럼 이거 부정하면 뭐라고 해야 1 더하기 2는 3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야겠지. 그럼 이런 명제일까? 그러면 조금 어려운 거 해볼게. 자, x가 1이면 x제곱은 1이야 라고 했어. 이거 부정을 한번 해볼까? 뭐라고 해야 될까? 1이 아니다. 자, 이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지는데 x가 1이면 x제곱이 1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부정할 때 이것도 1 아니고 이것도 1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이거 예전에 뒤에 가서 이제 역대우라는 걸 배울 텐데 2라는 게 하나 더 있었어. 이게 2거든? 이거는 명제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2라는 거야. 지금 안 배워. 여기 배우라는 건데 이게 지금 뒤에 거 다 배우고 나서 정리를 해줘야 뭐 하는지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명제를 부정할 때는 기본적으로 결론만 부정한다고 일단 생각하세요. 정확한 얘기는 아니긴 한데 그러니까 이거를 반론하는 거지. 1이면 제곱한 게 1이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x가 1일 때 x제곱이 1이 아닌 것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사실 부정하면 1이야 라고 확신 못하고 1 아닌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반론하는 게 부정이야 사실. 이게 거짓일 수 있다는 문장을 써주는 게 부정이에요 사실. 그 다음 이제 조건을 부정하는 거 이제 할게. 지금 첫 번째 거기 43쪽에 명제 P가 참이면 Q다. Q 멋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잠깐만. 자, 이 명제도 Q라고 불러요. 이거 안타깝게 왜 이거 같은 문자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조건도 이렇게 쓰고 명제도 이렇게 쓰고 이것 때문에 혼동이 좀 오는데 자, 이거의 부정은 뭐라고 하냐면 not P라고 하나? 이 not을 물결로 표시해야 이렇게 not P라고 하시면 되고 자, 이거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그러면 이거 부정한 애는 무조건 거짓이 될 수밖에 없어. 명제는 어떤 명제를 부정하잖아. 얘 참 거짓하고 반대가 나와요 무조건. 그럼 이건 참이잖아. 이건 당연히 거짓이지. 이것도 참이에요. 거짓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건 P 또는 Q 이거 해볼게. 자, 이제 조건으로 부정해볼게. 자, x, y가 0입니다. 자, 가장 많이 나오는 조건 이거거든 너희. 자, x, y가 0입니다에 부정을 해볼게. 이게 뭐라고 해야 될까? 단순해. 이는 0이다 그러면
0이 아니다 하면 돼. 그지? 근데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잖아? 그럼 뭔가 심오한 얘기들이 들어있어. 자, 무슨 얘기가 들어있냐면 지금 xy 곱해서 0 된다라는 건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어? x가 0 이거나야, 그지? y가 0입니다, 그지? 그럼 이걸 부정하면 뭐가 되냐? 자, 곱해서 0이 안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x가 0이 아니고다 y도 0이 아니어야지 곱했을 때 0이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래서 조건을 부정할 때 여기 또는은 그러니까 물론 등호는 당연히 아니다로 바꾸면 돼. 같지 않다, 같다를 같지 않다라고 쓰면 되는데 또는을 그리고로 꼭 바꿔야 돼요. 반대로 얘를 부정하면 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를 부정할 때는 또는을 꼭 바꾸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 더 해볼게. 자, x가 1보다 작아요. 그럼 이거에 부정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여집합으로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포함하지 않는 모든 원소가 여기 다 들어가야 돼. 지금 얘는 1보다 크다니까 1보다 작다니까 이거잖아. 그럼 얘가 포함하지 않는 모든 걸 다 얘기해 줘야 되니까 1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서 등호까지 써줘야 돼. 여기 1이 없으니까 여기 1이 있어야 돼요. 알겠지? 그럼 부등식이 조금 어려운데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 그럼 이거 부정하면 어떻게 될까? x는 1보다 작고 x가 1보다 작다. 그리고는 아니고 또는 얘. 또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지금 얘가 부등식으로 수직선으로 지금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란 말이야. 여기 있는 원소들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바깥쪽에 있는 걸 얘가 다 얘기해 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보다 작다, 이거보다 크다 이렇게 써야 돼. 알겠지? 그래서 부등식 할 때는 부동 방향을 바꾸는데 등호 없으면 등호 붙이고 등호 있으면 등호 빼야 돼요. 알겠죠? 이렇게 양쪽 사이 값으로 나오면 바깥쪽으로 나와야 되고 바깥쪽이면 사이 값으로 나와야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이런 애들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이제 본격적인 얘기 좀 들어볼게. 참 어디까지만 할게요. 자, 이제 명제를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보통 명제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P2면 Q이다 해서 이렇게 이런 기호로 쓸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해볼게요. 자, x 제곱이 1이면 x는 1이다 이렇게 할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앞에 조건, 뒤에 조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긴 한데 많은 대부분의 경우가 앞에 조건, 뒤에 조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앞에 조건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 조건이라고 하고 뒤에를 결론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정 T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게 결론 Q라고 생각하면 돼. 이 명제는. 그럼 이게 이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줄 아는 게 첫 번째 목표거든. 그러니까 가정 결론 구분하고 참 거짓까지 판단하는 거 이게 목표야. 그래서 보통 이면 이다로 분리할 수가 있고 이면 앞이 가정, 이면 뒤가 결론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럼 이건 참인지 거짓인지는 판단 어떻게 해야 돼? 그냥 한번 너희가 대답해봐.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제곱한 게 1이면 x는 1이야 라고 했어. 거짓이지. 왜 거짓일까? 마이너스 1이 그치, 마이너스 1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참이 되려면 x제곱이 1이면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야 참이야지. 마이너스 1도 가능한데 그걸 지금 내가 무시했죠, 그죠? 지금 너희가 이게 거짓이라고 했고 거짓이 되는 이유를 뭐로 설명했어? x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잖아 라고 얘기했잖아. 이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반례라고 불러요.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그럼 지금 너희가 설명한 걸 쭉 내가 연결해보잖아. 여기 집합 P는 이 진리 집합이라고 했지 아까.
진리집합 P는 뭐가 들어있어? 마이너스 1하고 1이 들어있어. 여기 진리집합 Q에는 뭐가 들어있어? 1이 들어있다 이제. 그러면 이게 이제 참이 되려면 여기 있는 원소가 여기 다 있어야지만 참이에요. 여기 있는 원소 중에 하나라도 여기 없잖아? 그럼 거짓이야. 그 예를 보여주는 게 반례예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걸 내가 반대로 쓰면 어떻게 되는 거야? x는 1이면 x 제곱은 1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참이야. 1인 숫자를 제곱하면 1이잖아 당연히. 그치? 그래서 이게 1이면 얼마 1이다 해서 이게 이제 이렇게 포함되니까 이게 참이에요. 자, 그래서 참거짓 판단 방법은 이겁니다. P가 Q에 포함이 되면 참이고요. P가 Q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에요. 됐어? 오늘 여기까지만 설명을 할게. 그치? 그래서 A 단계 풀 시간을 줬으면 좋았겠는데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에 대표 문제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할게. 이게 어디까지 숙제예요? 7번까지? 356번 봅시다. 자, 명제가 아닌 것은 자, 1번 x제곱 빼기 1이 x 플러스 1 x 빼기 1이다. 아까 내가 예로 들었던 거네. 자, 이거는 무슨 식이야? 항등식이네. 그러면 참인 명제죠. 그럼 두 번째 3x가 x보다 크다. 이거는 x가 몇이든 식이 성립해? 아니지. 이건 식을 정리할 수가 있잖아. 이걸 넘겨서 2x가 0보다 크다고 2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x가 0보다 큰 수면 참인데 x가 0보다 작으면 거짓이지. 그러니까 x 값에 따라 참 거짓이 바뀌니까 이거는 명제가 아니고 조건이에요. 2번이 일단 답이고요. 그다음 3번 x가 3보다 크면 x 플러스 2가 5보다 크다. 지금 앞에 있는 게 가정, 뒤에 있는 게 결론이에요.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거랑 여기서 얘기하는 게 어때? 정확하게? 똑같은 거 얘기하는 거지. x가 3보다 크면 x가 3보다 커. 똑같은 걸 반복해서 얘기했으면 당연히 참이지. 그치? 그 다음에 4번 x가 y보다 작다면 2배 한 것도 y보다 반대로 적었네? 갑자기 분호가 바뀌었네? 자, x가 y보다 작으면 2배 한 거는 2x가 더 크대. 뭐야? 거짓은 명제다. 거짓이라고 명제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돼. 명제야. 거짓은 명제. 2배 하면은 양수를 곱했으니까 부동 방향 그대로 유지돼야 되잖아. 그러니까 거짓은 명제입니다. 명제 맞아요. 자, 5번 사각형은 대각선이 4개다. 그런가? 사각형의 대각선 4개? 2개지? 그러니까 이것도 거짓은 명제. 알겠죠? 참 거짓이 판단이 가능하므로 문제 맞습니다. 354번. 자, 조건 P 마이너스 3하고 1 사이다. 조건 Q 0하고 3 사이다. 자, not P 또는 Q의 부정을 구하세요.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얘의 부정을 하라. 그러면 부정을 해야 돼. 얘 각자. 그래서 얘 부정을 하면 P, not Q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 또는을 and로 바꾸셔야 돼. 이게 이제 이거의 부정을 쓴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걸 또 이 x 범위로 표시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럼 P는 여기 적혀 있고 not Q를 좀 적어볼까? 자, not Q는 뭐라고 적어야 돼? not Q 아까 봤지? 이렇게 부등식으로 나왔을 때 not Q 어떻게 하는지 얘가 표시하지 않은 반대 영역을 다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가 낮Q예요. 그럼 이제 여기 AND인데 자 이거 너희 뭘로 바꿔 쓸 수 있냐면 집합으로 바꿔 쓸 수 있어. P는 진리집합 P 이렇게 쓰면 되고 낮Q는 진리집합 Q의 여집합으로 쓰면 되는 거고 AND는 그리고니까 교집합으로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너희가 집합으로 표시하시면 되거든요. 아니, 집합이 아니고 조건식으로 x에 대한 식으로 표시하면 되는데 수직선으로 표시해보자. 자, P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로 돼 있고 자, Q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 다음에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거 조건 쓸 때 꼭 같은 높이로 쓰세요. 이렇게 하시고 지금은 교집합이니까 여기를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답이야. 집합으로 표시하라는 얘기는 없겠다. 이거의 진리집합 구하시면 여기 집합 표시까지 해야 되는데 부정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쓰시면 돼요. 자, 전체 집합이 한 자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1부터 9까지 있는 거지. 이렇게 1부터 9까지 있다 생각하시고 자, 조건 P를 이렇게 적어냈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이거 맞지? 자, x 마이너스 8 x 플러스 2 자, 이거보다 작다니까 사이값 마이너스 2하고 8 사이. 근데 이제 전체 집합이 1부터 9까지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는 없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진리 집합의 원소 개수라고 했으니까 그냥 집합 P라는 애는 이 중에서 요 법이 만족하는 애만 쓰는 거니까 1부터 7까지만 쓰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7개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명제 중 참 얘기하세요. 자, 1번. 자, x가 마이너스 1이면 저 식이 만족된다. 자,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식 만족하나요? 맞네요. 아닌가? 자, 드모구나. 아, 마이너스 5다. 안 맞네, 그지? 거짓이네. 자, 거짓은 명제. 그리고 니은 아니 2번 짝수이다. 그러면 3x 홀수다. 맞아? 자, 짝수에다 홀수 3을 곱해봐야 짝수죠. 예, 거짓이지 이것도. 그 다음에 3번은 자, x, y가 홀수다. 더하면 홀수다. 맞나? 홀수 2개 더하면 짝수 나오죠. 거짓이네요. 다음에 4번. 자, 자연수 x, y가 자연수래. 그러면 더한 것도 자연수야. 너무 당연한 거 아니지? 4번이 참이고요. 그 다음 5번. A, B, C가 이등변이다. 그러면 A랑 B가 같아요. 이건 모르는 거지. A, B가 같을지 B, C가 같을지 C, A가 같을지 모르죠. 거짓이죠 이것도. 자, 372번에서 중요한 얘기가 한번 나오는데 자, 아까 내가 한 번만 다시 정리 좀 하면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 되려면
참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된다고? 진리집합 P가 진리집합 Q에 포함이 되어야지만 참이 된다고 했다. 그럼 이게 거짓이라는 얘기는 얘가 여기 포함이 안 된다는 거고,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를 뭐라고 한다 했냐면 발레라고 한다 했어. 그럼 발레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자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P면 Q에다가 참이 명제예요. 이거는 그죠? 만약에 이제 이게 이렇게 생겼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기면 P면 Q에다가 참이 안 됩니다. P가 Q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게 거짓인 이유를 어떤 예를 가지고 끄집어 와야지 거짓이라고 할 수 있어? 여기 있는 원소 중에 여기 포함 안 되는 걸 보여줘야 돼, 이제. 그럼 여기서 어디 있는 걸 보여줘야 돼? 여기 있는 걸 보여줘야 돼. 뭐냐면 P이면서 Q가 아닌 애를 보여주는 애가 바로 발레에 해당되는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가정에는 포함이 되는데 결론에 포함 안 되는 예를 보여주는 게, 그러니까 만약에 이 부분이 없으면 그냥 이게 P면은 이게 참이잖아, 그치? 그럼 Q 바깥쪽에 있는 이런 여기 있는 원소들 때문에 얘가 지금 거짓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있는 원소를 얘로 보여주는 게 발레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발레를 찾는 게 가정은 만족하고 결론 만족하지 않는 P and Q여라는 거. 이걸 뭐 다 했으면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지. 여기 포함되는 예를 보여주는 게 발레라는 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도 잘 나옵니다. 372번을 보면 네. 자, 이렇게 원소가 표현이 돼 있어. 자, Q이면 P다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를 찾으래. 그럼 얘는 지금 순서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Q에는 들어있는데 P에 들어있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야. 어떤 예를 보여줘야 돼? Q에서 P를 차집합한 걸로 생각해야 돼. 예죠? C. C입니다. C. Q이면 P에다가 참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P면 Q에다가 참이라는 얘기는 Q가 P에 포함됐다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이걸 벤다이어그램 그려놓고 보기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면 참이 맞는 건지 거짓인지 알 수 있어요. 자 PQ 교집합하면 Q가 나와야 되는 게 맞네,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 PQ 합집합하면 큰 거 P가 나오는 게 맞고요. 세 번째, P하고 Q의 여집합을 합집합을 하면 전체 집합이 된대. 그럼 이것도 이제 전체 집합까지 표시해서 한번 표현해보자. 자, Q의 여집합은 여기에요, 그죠? 그럼 이거랑 P하고 합집합을 하면 P는 또 여기잖아, 이렇게. 이 둘 합하면 전체 다 색칠되는 거지. 맞네, 이것도. 그 다음에 4번. P에서 Q를 차집합하면 뭐가 나올까요? 공집합이 나오나요? P에서 Q 차집합하면 여기 테두리가 남네. 도는 모양 남죠? 여기 거짓이 틀렸죠, 이게? 이게 참이 되려면 반대로 차집합을 했어야지. Q에서 P를 차집합했을 때가 공집합 나왔겠죠. 그게 5번이네요. 다음에 380번 하고 남은 시간 너희 문제 풀 시간 줄게. P 조건 이렇게 나왔고 Q 조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시오. 뭐 그냥 명제로 나오긴 했는데 그냥 부등식 문제네. 이거 표현만 잘하면 돼. 자, 일단 Q는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표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Q다. 이제 P를 표현할 텐데, 자, 지금 이게 참 되려면 포함 관계 어떻게?
P가 Q에 포함돼야 되지? 그렇지? 그럼 이제 P를 그렸을 때 P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되는 거지? 맞죠? 여기 이제 경계는 포함이 돼요. 근데 이제 P를 표현하는데 이거 내가 수직선 얘기할 때 몇 번 얘기한 것 같아. 자, 지금 이거는 K 때문에 이 간격, 이 영역이 막 바뀌는데 고정된 게 하나 있다고 했어. 뭐가 고정돼 있을까? P를 따로 그려볼게 여기다. 자, 둘 중에 하나 고정된다고 했다. 뭐가 고정되냐면 이 간격이 고정이 되거나 아니면 이 가운데 점이 고정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얘는 뭘까? 간격이 고정이야? 가운데 점이 고정이야?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가운데 점이 고정입니다. 자, 1 기준으로 얼만큼? K만큼 더하고 뺀 곳까지 표시하세요가 P예요. 알겠어? 여기가 1 빼기 K고 여기가 1 더하기 K. 이게 P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 기준으로 좌우로 똑같은 간격으로 벌어지거나 좁아지는 거거든. 그럼 이거를 너희가 알면 범위를 찾을 때 훨씬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어. 여기다 내가 1을 지금 가운데 1 표시하면 1에서 5는 4칸이잖아. 그치? 1에서 마이너스 5는 6칸이지. 그럼 얘가 커지다 보면 어디서 먼저 걸려? 오른쪽에서 먼저 닿죠? 왼쪽은 그 다음에 닿지? 그치? 그럼 조건은 어디서 형성되겠어? 오른쪽 식에서 형성이 돼요. 이게 먼저 닿으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어야,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어도 풀 수는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 오른쪽 경계가 K 플러스 1이고 여기 왼쪽 경계가 1 빼기 K거든. 그러면 얘는 얘보다 작다, 얘는 얘보다 크다. 이거 두 개 교집합을 해야 돼. 이것도 교집합을 하는데 이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알 수 있지. 이걸 알면 너희가 교집합 해봐야 이걸로 나올 거거든. 이거랑 교집합 한번 해봐. 지금 해보면 어떻게 돼? 일단 여기 등호는 못 쓴다. 왜? 얘가 여기까지 가면 얘가 더 큰 집합 돼버려. 여기 등호 못 써. 그래서 이거 넘겨서 정리하면 K는 4보다 작다. 자, 여기서 이거 넘기면 K는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이거랑 아까 뭐 찾으라고? 교집합해야 돼. 왜 교집합이냐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돼. 둘 다 동시에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 부분 찾아야 되니까 교집합이고요. 그럼 이 둘의 교집합은 얘예요. 그러니까 이쪽 걸 굳이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을 1이 가운데였다는 걸 알면 안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논리적인 정확한 이유를 알고 푸는 거랑 모르고 푸는 거는 실력 차이가 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얘만 답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뭐 유형별로 하나씩 더 풀어보든가 아니면 A 단계부터 천천히 풀어보든가 하시고 숙제는 유형 7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A 단계도 331번까지만 하면 되는 거지? 331이요? 332부터는 안 한 거야, 아직.